안녕하세요. 건강문제 SS의 엘라입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보면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콜레스테롤이 올랐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단순히 기름진 음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간, 호르몬, 근육, 혈관, 심지어 장내 미생물까지 온몸의 변화가 함께 작용하면서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 원인을 하나씩 풀어보고 검진표 읽는 법,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문제가 된 걸까 감이 확 오실 겁니다. 먼저 검진표 읽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이면 정상, 240 이상이면 높은 수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검진지를 볼 때 총 콜레스테롤 숫자만 확인하시나요? 사실 LDL, HDL, 중성지방까지 같이 봐야 정확합니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은 남은 에너지 창고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총 콜레스테롤이 220이라고 해도 HDL이 높고 중성지방이 낮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반대로 총 콜레스테롤이 190으로 정상이어도 LDL이 140, HDL이 35라면 이미 위험 신호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균형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이 오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간 기능 저하입니다. 간은 콜레스테롤 공장인데요. 나이가 들면 정리하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생산은 계속되는데 치우는 손길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 창고에 재고가 쌓이듯 혈액 속에도 LDL이 점점 쌓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방간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지방간이 있으면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여성은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LDL이 오르고 HDL 보호 효과는 약해져요.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줄면서 근육은 빠지고 내장 지방은 늘어나죠.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폐경 이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갔다는 말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지방과 중성지방을 태워주는 연소 공장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죠. 불을 피워줄 난로가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태우지 못한 연료가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네 번째는 내장 지방입니다. 겉으로는 몰라도 뱃속 깊은 곳에 있는 내장 지방이 진짜 문제예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유리지방산이 계속 혈액으로 흘러나오고 간은 그걸 VDL이라는 형태로 포장해서 내보내요. 그런데 이게 결국 LDL 나쁜 콜레스테롤로 바뀝니다. 특히 허리둘레가 늘어날수록 LDL이 같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최근 허리둘레 체크해 보셨나요? 숫자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다섯 번째는 혈관 노화예요. 젊을 때 혈관은 매끈해서 콜레스테롤이 잘 안 달라붙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도로에 금이 가듯 혈관벽이 거칠어지고 염증이 쌓입니다. 그럼 콜레스테롤이 더 잘 달라붙고 청소차 역할을 하는 HDL은 힘이 약해져요. 결국 교통체증 같은 상황이 혈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장, 담즙, 미생물 회로 약화입니다. 원래는 콜레스테롤이 담즙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회로가 약해져요. 쓰레기를 버리는 하수도가 막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동반질환, 그리고 유전 요인도 있어요. 특히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젊을 때부터 수치가 높기 때문에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여기부터는 실천편입니다.
첫째, 식습관입니다. 흰쌀밥, 흰빵 대신 현미, 보리, 귀리로 바꿔보세요. 붉은 고기 줄이고 등푸른 생선, 두부, 콩을 늘려주세요. 기름은 올리브유, 들기름, 현미유 같은 좋은 기름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채소, 해조류, 콩류, 이건 식이섬유 보충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식이섬유는 단순히 배변만 돕는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를 강화해 줍니다. 운동 습관이에요.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꼭 헬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만 해도 효과 있어요. 거기에 주 두세 번 근력 운동을 더하면 근육이라는 연소 공장이 살아나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체중과 내장 지방 관리입니다. 단순히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허리 둘레를 꼭 확인하세요. 뱃살이 줄어야 LDL도 줄어듭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2kg 감량, 매일 10분 더 걷기.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넷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수면 부족은 중성 지방을 늘리고 HDL을 줄여요. 하루 7시간 숙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높여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명상, 호흡, 요가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이에요. 40대 이후는 1, 2년에 한 번씩 지질 검사를 꼭 해보세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지질 수치에 영향을 주는 약이 있는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영양 보충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귀리보리 속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습니다. 폴리코사놀, 식물스테롤은 LDL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효소 보충제, 실크 아미노산, AHCC 같은 성분은 대사와 근육, 면역의 균형을 돕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콜레스테롤 조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콜레스테롤은 나이와 생활 습관이 함께 만든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할 때도 두 가지 방향이 모두 필요합니다. 몸속 변화를 이해하고 동시에 식습관과 운동 같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게 콜레스테롤 관리의 핵심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콜레스테롤 수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 콜레스테롤로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공유해 주세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건강 문제 SOS 해주세요. 엘라였습니다.